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날은 바로 2026년 4월 16일, 딱 하루입니다. 이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죠. 바로 이날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은 한국의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센 폭풍에 몰아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이었죠.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서 그것도 같은 날에 이렇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우선 지정학적인 폭풍부터 시작해보죠. 한국의 새로운 외교 정책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동맹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홀로코스트에 빗댄 건데요. 이 발언에 이스라엘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죠. 외교 전문 매체인 모던 디플로머시는 이걸 두고 기존의 외교적 수사를 완전히 벗어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스웨덴 국제문제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이걸 실형 외교라는 더 큰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죠. 그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서방과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거죠. 정말 야심찬 비전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가 될 수 있는지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긴장감, 이게 경제 쪽으로도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날 정말 극과 극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먼저 시장을 덮친 공포, 숫자를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95억 달러. 중동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만에 무려 29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한국 증시에서 빼내간 겁니다. 로이터와 신화통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아시죠? 그때 이후로 가장 빠르고 또 가장 갑작스럽게 자금이 빠져나간 거라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날 IMF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4.7%로 상향 조정한 거예요. 아니, 시장은 공포에 떠는데 세계경제기구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다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IMF가 주목한 건 시장의 단기적인 패닉이 아니었어요. 전략적인 재정관리나 AI 인프라 투자처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를 향한 기대,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4월 16일은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 12주기로 기억되는 날이죠. 알자지라에서는 이 비극을 되짚으면서 그 뼈아픈 교훈이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된 셈이죠.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금융 전문 매체인 스톡타이탄을 보면 K-웨이브 미디어 같은 기업들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그냥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물 같은 히트 IP에다가 AI나 시각효과 기술을 접목해서 아예 새로운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외교적으로는 전통적인 우방과 마찰을 빚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기반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단기 자본 유출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IMF가 보증하는 장기적인 신뢰라는 튼튼한 반석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는 비극을 기억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위에서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저력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도전과 기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거세지는 이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은 세계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힘들에 의해 결국 찢겨지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의 분석가들과 정상들이 바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